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지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갑자기 박수 치지 우리? 모르겠네. 네이페 개최로 예. 국가의 위상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쳤죠. 그러니까 에이펙 이전과 경주 에이펙 이전과 에이펙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야, 이게 어떻게 계엄을 했을까? 이거 에이펙 어떻게 하려고 계엄을 했을까요? 아니 윤석열이 이 호스트였으면 과연 이런 그러니까요. 성취를 이뤘을까? 예.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유, 또 바가지를 욕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술만 먹었겠죠.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너무 답답하다. 답답할 때는 여러분 닥터엠 당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시원하게 예. 빌드업이 장난이 오늘 빌드업이 좀 괜찮았습니다. 예. 네네. 자 식사만 하면 튀어오르는 혈당 소비자들이 검증한 괜찮은 제품 뭐 없을까요? 네이버 후기 2만여 건 평점 4.9점입니다. 100% 내돈내산 찐 후기로 상당한 평점을 받고 있는 닥터엠 당 N을 추천합니다. 아 제가 피곤해가지고 목이 잠기시네요. 그렇죠. 잠기시죠. 죄송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그 브리핑룸 와가지고 계속 기침을 아유, 그랬구나. 해가지고 기자들이 아이고 걱정했는데 제가 지금 그 짝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자, 닥터엠 당에는 사용하는 물부터 차별화했습니다. KCI 학술지에 효능 실험 연구 논문이 등재돼 있고요. 3만 건이 넘는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닥터엠 원수 100% 위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넣어서 시너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딱 5주만 닥터엠 당 N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주간 혈당 체크했는데 하루 2-3병 꾸준히 마셨는데 별다른 건강상의 변화 없던데 그러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액 환불. 그러니까 일단 딱 눈 감고 5주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5주 드셨는데 아유 뭐 아무것도 안 변했네. 그러면 바로 환불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혈당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까지 생각한 뭔가 없나 이렇게 찾고 계시다면 깔끔하고 부드러운 차 맛의 닥터엠 당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드시면요 입안까지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 더 드립니다. 2+1 이벤트 계속되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닥터엠 당 N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차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게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운동 후에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 AI 갤럭시 Z 플립 5. 와, 어떻게 생겼어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는 아이폰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접히는. 저 말고 여기 양쪽 패널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되게 예쁘다. 아니 저는 폴더폰 이 전에 버전을 쓰는데 네. 폴더가 굉장히 근데 쥐고 다니기도 좋고 영상 그러니까. 보기도 편하고 되게 간단해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그립이 좋잖아요. 손 안에 딱 그렇죠. 들어오니까. 진짜 이게 제 진짜 거는 저게 큰데 네. 이게 조금 잡기가 어. 부담스러운 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손 안에 들어. 그러네. 제 거는 다르게. 내 손 안에 Z 플립. 내 손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 AI 갤럭시 Z 플립 5를 소개합니다. 통신 3사 및 알뜰폰 호환되는 공기계고요. 기존 유심만 넣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약정, 확정 기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심 사용하실 때 LTE 요금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량은 256GB로 단말기 유심 핀 보호 케이스 보호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그라파이트, 라벤더, 크림 민트 이렇게 4컬러 있고요. 원 UI 6 AI 업데이트한 후에 실시간 통역 등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 보증 서비스로 12개월 무상 보증 지원합니다. 리퍼 제품이고요. 유튜브 전용 링크를 통해서 핫딜가 398,000원. 어우 나도 사야겠다 이거. 괜찮은 거 사야겠다. 같은데요? 398,000원 너무 싸다. 예. 거의 60% 할인. 그러네요. 예, 398,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창을 클릭하신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사실 이게 아이폰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요새는 저도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AI 수석 인터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제가 AI를 몰라가지고 질문을 짜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좀 녹음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녹음하는 거 요거 저 사야겠네요. 이 너무 기회에 싸다. 바꾸셔야 이 기회에 돼요. 저도 너무 싸고 좋습니다. 너무 싸고 좋다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21도 한라사님이 슈퍼챗 쏴주셨어요. 첨성이 제가 첨성이 닮았습니까? 근데 첨성이 제가 좀 그 하나 구하려고 했는데 첨성이?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첨성이 인형 있어요. 저희가 경주에서. 홍보수석님 인터뷰할 때 경주에서 첨성이 닮은 귀요미 장 기자님 대통령님과 인터뷰 잘 봤습니다. 명품 대통령과 명품 기자의 명품 인터뷰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변님 귀요미 신변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1도 한라사님 감사합니다. 예. 첨성이 봤어요. 너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네. 대통령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날 제가 취재를 막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날 그 4,000명이 쓰는 기자실이니 얼마나 기자실이 깨끗하겠어요? 예? 그 하루에 4,000명. 와. 그 저기 쓰레기가 몇 톤이 어마어마할 나온 것 걸로 알고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청소를 한다. 청소가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서 5시에 그 문을 연다. 싹까지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그럼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 보니까 그 외신 기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유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석이어서 그 자리를 딱 앉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핵잠 여쭤보고 싶고 관세 협상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보다 그 전날 만찬장을 보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그 키세스가 돼가지고 그 눈 오는데 맞아요. 한남대로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소중한 수많은 응원봉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다시 울컥하는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 선배는 질문보다 서사가 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빌드업 중요하죠. 했었습니다. 자, 두 분 에이펙 총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 저는 변호사님. 진짜 가슴을 쓸어 내렸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 관세 협상 타결되고 했을 때도 이제 기자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뭐 정파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다들 이제 뭐 박수를 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뭐 기자들이 그런 행동을 잘 하진 않으니까 진짜 잘 됐다고 이게 평가가 완전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기자분들이랑 생각이 완전 같았고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교착 상태라는 거 이제 워징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와서 안 될 거다 했지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이 상황 속에서의 전략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네. 교착 상태였다고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피날레는 많이 정상들이 GD의 공연을 막 찍고 내가 직관했다라고 맞아요. 올리고 자국민들한테 자랑하고 활용하고 이게 원래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그 에이펙이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경제 영어도 협력체거든요. 되네. 잘하네요, 확실히 경제. 다르네. 그러니까 경제를 이코노미. 위해서 네. 이제 모이는 건데 사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빼고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 전체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60% 정도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다른 안보적인 사안에서의 여러 가지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경제적인 면을 맞습니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코스피가요. 오늘 4,183이에요 지금.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4,200 뚫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올해 안에 뚫을 것 같네. 올해 안에 5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제가 뭐 총평을 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시장이 반응을 심리로 하네.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GPU라는 게요.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GPU가 한 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이 GPU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학습을 돌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26만 장을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구매는 하는 거지만 없어서 못 사거든요. 아니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안 아무나 팔아요. 안 아무나 안 줘. 예. 예. 근데 딱 우리를
준 거예요. 근데 젠슨 황이 이제 대한민국을 AI 수도, 그렇죠. AI 이제 허브를 넘어서 맞습니다. AI 수도 그리고 AI 동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와, 전 이 성과를 보면서 제가 이제 AI 거버넌스 늘 꿈꾸고 한국 정치도 AI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늘 외치고 있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이번 젠슨 황의 그 투자 선언이 너무나도 참 단비 같은 소식이고 한국 경제 앞으로의 30년, 네. 50년을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금자탑이 이번에 쌓아진 거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경주에서 이루어진 에이펙의 성과는 역대급 성과다. 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막 그 경제 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오죽하면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 차례죠 나눠 가지고 지원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다종다기하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상 그 세계 7위권 국가로 G7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저는 그동안 사실 일본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심축이 일본에서 코리아로 옮겨오고 있다. 근데 이거 놀라지 마세요. 네. 이게 AI를 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하는 순위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제도, 인프라, 소프트웨어 다양한 7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1위가 미국이죠. 2위가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네. 3위가 영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인도, 또 UAE, 그리고 프랑스가 있어요. 네. 우리가 7위였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26만 장 엔비디아에서 공급받으면서요. 네. 이거 아마 내년에 또 결과 나올 텐데 네. 단숨에 3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영국과 경쟁하면서 예. AI 너무 3대 고무적이다. 강국이라는 게 이제는 말이 아니라 꿈이 예. 아니라 예.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네. 깜짝 놀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AI 3대 강국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네.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들어오면 압도적 생산성, 예. 압도적 투명성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제도가 다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발맞춰서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AI 3대 강국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 아니냐. 왜 젠슨 왕이 한국이란 나라를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 우리가 그 정보통신망 DJ 대통령 때 사실 AI까지 내다 보면서 깐 거거든요. 그때 뭐 정보통신 인터넷 할 때 저는 대한민국에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IT 기술 그리고 반도체, 네. 반도체와 이제 GPU 같이 그렇습니다. 가니까요.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리 어답터로 맞아. 이 확산 속도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는 그 스타크래프트 얘기하는데 e스포츠. e스포츠. 네. 젠슨 왕이 네. 그 얘기하잖아요. 그 젠슨 왕이 이건희 회장과의 편지 네. 주고받은 얘기도 그게 그런 90년대 얘기죠.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젠슨 왕은 이미 알고 있고 네. 여기에 투자했을 때 엔비디아도 함께 윈윈할 수 있다. 그 확신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본 그런 것 것이고 같아요. 뭐 지정학적 위치도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게 있지만은 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거두었던 성과들을 더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단순하게 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뭐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저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높이 종합적, 평가한 것 복합적으로 네. 판단해서 이 나라라면 일단 뭐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하진 않을 하지 거다. 않겠다라는 어떤 신뢰, 믿음. 그리고 AI는 특징이 뭐냐면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PU 26만 대 뭐 갖고 오기도 어렵지만 네. 갖고 와도 네. 아무도 안 쓰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엄청 열심히. 이게 그냥 집단지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늘어나서 몰려들어야 그걸 가지고 학습하면서 더 고도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을 저는 젠슨 황이 봤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의 힘. 그렇죠. 예, 네. 그게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러니까요. 연결되어 있고. 성숙시키고, 그러니까 국민적 저력. 이렇게 엄청난 나라의 국민들을 놓고 웬 비상계엄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너무 업수히 여기는 윤석열과 갔더니 그 29일 날 그 자유대학 네, 이 친구들이 네. 또 와가지고 그걸 시위하고 그러니까요. 집회하고. 윤어게인 외치고. 윤어게인 네. 외치고 또 중국 혐오하고 또 만나달라고 그러고 트럼프에게 제발 구치소 접견 좀 가달라고. 트럼프는 빨리 나가던데 그냥. 아니 그 미중 정상회담 하고서 바로 바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가던데. 마치 붙잡을까 봐. 서울구치소 안 가던데. 네. 예? 관심이 없던데. 관심이 없. 금관이 어떻게 될까봐 지금 그 빨리 모형은 어딨냐며. 그냥 빨리 어딨냐면 나 이거 5분마다 한 싣고 번씩 에어포스원에 전화를 싣고 하고. 가야 되는데 늦게 오면 안 된다. 네. 이 차에 실어. 이 비행기에 실어줘. 저는 그거 써봤다의 겁니다. 아니 저는 착용해봤다의 겁니다. 착용해봤다. 왜냐하면
왜냐면 보는 거 만지는 거 다르고 써보는 거 느낌 다를 거거든요. 그게 뭐 1억 3천. 네, 뭐 1억 굉장히 3천. 제작에 네. 많은 비용 들어간 네. 금관이잖아요. 네, 금관. 골드. 대통령실에서 네. 모형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궁금한 천마총 거라고 또. 금관 모형인데 이거를 또 그 윤호개인 그구들이 세상에 신라시대 금관을 갖다가 이게 이제 본 따서 트럼프한테 만든 준 거지. 거야. 막 이렇게 네. 또 말을 만들어내서 아유. 절대 신라시대의 천마총 금관을 준 게 아니다.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총을 뺏어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절대 그거 아니고 모형을 네. 우리 그 금속 그 전문가 공예 전문가가 만들어서 준 겁니다. 예. 근데 되게 웃기긴 했어요. 너무 좀 인상 깊었고 예. 일본은 진짜 골프공 이 금으로 된 아유, 거랑 그거 이제 없어 그 보이더라고요. 유품인 이 골프채를 그러니까, 줬는데 예. 너무 비교가 되고 제가 비교되더라고요. 전문가 이렇게 분석을 금을 듣고 쓰긴 썼네 거기다. 예. 금을 쓰기 좀 예. 좋아하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 이제 낙심하고 그걸 엄청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고 8개 지역의 평화를 이끌어냈다고 또 상찬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고 평화상 전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훈장 딱 이렇게 예. 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1억 3천짜리 왕관 주고 더 큰 걸 얻어냈으면 예. 그게 진짜 국익인 거죠. 국익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향 저격, 취한적이요. 취향 저격, 완전 예, 취죠. 완전 취향 저격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저도 이게 대통령실 취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포상해야 된다고 다들. 훈장 줘야 포상 된다고. 훈장 줘야 된다고. 그 아니, 근데- 사람을 훈장 줘야 근데 돼. 원래 외교가 이 아이디어 낸 사람. 네, 근데 어. 외교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얻고 또 우리가 협상에서도 예. 유리한 고지를 예.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뭐 금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 무궁화 예, 훈장도 훈장도. 그렇고 예. 뭐 굉장히 훈장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카메라를 알아. 이 사람이 그 트럼프가. 폭스 TV에서 맞아요. 너무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훈장이 이렇게 있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훈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네요. 야 요거 진짜. 훈장이거든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트럼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동심을 봤어요. 동심.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좋으면 네. 또 표정 못 감추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에 순수함이 남아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동심을 봤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 댓글창에 난리 났어. 역시 신인규 다르다. 써봤다. 트럼프 100% 써봤다는 생각을 써봤다. 진짜 착용감이 네. 있다. 우리가 그 내 사이즈 맞나? 김건희가 어, 샤넬백 네. 착용감이 있다라는 거를 특검팀에서 맞아요.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금관도 모형 금관 착용감이 착용감이 생기겠네. 생겼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벨상도 못 그거 탔는데. 저거 사진 쓰고 저거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저건 참 역사적인 그 네. 가치가 담긴 또 그렇습니다. 선물이니까 예. 굉장히 트럼프도 기분 좋고 또 맞아요. 좋으라고 준 거니까. 그 예, 앞서 잘된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 다녀가셨는데 아이 그거 1억 3천? 네. 1억 3천 들여서 우리가 10조 100조 경제의 성과 그러니까요. 있으면 그러니까요. 더 줘라. 더 네. 해줘라. 뭐 10억도 아깝지 않아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든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 특히 이번에 굉장히 이 양자회담이 많이 있었고 일본 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관련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대통령한테 한국에서는 극우 뭐 여자 아베 뭐 이렇게 불리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떻더냐. 맞아요. 솔직히 좀 평가하는 얘기 좀 해달라. 솔직히를 3번 강조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답변만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정확한 만나보니, 만나보니까 예, 전혀 자리가, 그렇지 네. 않고 또 다카이치 저는 이 사람들 총리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야스쿠니 신사 가고 이제 여성 극우 완전 정치인이다라고 분류가 되는데 네. 딱 총재가 되니까 또 공명당한테 이 또 연정을 거절당하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저 한국 좋아해요.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팝 좋아하고 한국 문화도 뭐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딱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일국의 지도자의 어떤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상당히 또 탄탄히 해왔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앞마당을 같이 쓰는 존재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 두 국가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네. 일본과 한국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세계사적 흐름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사 뭐 이 분명히 사과도 받고 이래야 될 부분은 있지만 미래로 나아갈 부분은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인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확히 반영돼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이제
에이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네. 평가할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에이펙 만찬을 안 갔어요. 네. 에이펙 만찬을 안 가고 그 특검에 출석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밤새 기다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저를 고소하셨기 때문에 추경호. 예, 추경호 그때 대표가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있다 의견서를 내긴 왜 했는데요. 이렇게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그날 제가 네. 봤어요 정말. 예. 보신 계셨잖아요. 상황을. 국회 앞에서 저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니, 추경호 대표님. 있는 기억 안 사실을 나십니까? 얘기해도 네. 뭐 문제 삼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통할 거예요. 지금 영장 청구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장도 또 번번이 기각되기도 했었고 특검이 뭐 어느 특검 가리지 않더라도 대단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안은요. 국회는 계엄이 발동했을 때 그 통할 아래 계엄군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에요. 왜냐하면 해제할 수 있으니까 불법 계엄을 그렇게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아니 그땐 여당 원내대표였던 거잖아요. 여당 원내대표죠. 근데 거기서 수상쩍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네. 본청에 있으면서 왜 안 들어갑니까? 원내대표실에 아니 있으면서 안 들어가고. 나갔다니까요. 산시 넘어서. 이른바 네. 교란 작전은 왜 피는 거예요?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가려고 했던 의원도 뭐 못 들어갔다. 안철수 의원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는 더 말이 안 됩니다. 18명 국회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18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정치 행태는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는데 저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고요. 영장 발부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줄줄이 있는 거예요. 계엄에, 내란에, 동조한 네. 이 불법성에 대해서 불법이든 뭐든 국민이야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 한밤중에 아주 야합을 선택한 정치인들이 그게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고 그리고 주요 인물 종사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그런 행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전화하면서 이 상황을 알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제 추경호가 뚫리면 그 뒤가 뚫리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헌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사법부가 진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체감하는 온도만큼은 좀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박성재 장관도 보고 그 한덕수 총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부가 사실상 이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 지기현 영장 압수수색 영장도 또 기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박성재 또 뭐 한덕수 뭐 영장 기각을 계속 해 와가지고 사실상 이 수사를 막고 있는데 사실 그 12.3 불법 계엄의 핵심은 군이 동원되고 윤석열의 검찰 인맥이 동원이 되고 네.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이 동원이 된 이 3위가 각자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군 쪽은 거의 밝혀졌지만 검찰 쪽 이게 이제 박성재가 맡고 있는 것이고 심우정 막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은 이제 추경호부터 뚫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그날 계엄의 밤에 국회에 군을 보냈고 그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깨러 들어갔잖아요. 네. 군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계엄, 내란이라는 정의를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국회에 있던 의원들을 모아서 사실은 그 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끌어내려 들어간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 특검이 지금 얼마만큼 조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네. 그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까지 밝혀져야 그 12.3 내란의 모형, 네. 전체적인 틀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없이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뭐 정당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 네. 끝까지 다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나아가고 있어요. 에이펙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어쨌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선진국가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 달이는 지금 내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의 족쇄를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규현 판사 그 공수처가 영장 청구했는데 아니 기각시켜버렸죠. 압수수색영장 기각하는 경우는 1% 미만이에요. 근데 그 1% 미만에 지규현 판사가 들어갔죠.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몇 프로예요? 구속 취소로 사람 풀어준 거? 저는 빵 프로예요. 진짜 빵 프로. 마이너스 무한대 예, 프로. 근데 그 윤석열은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이 지규현 조이대 커플로 인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영장 전담 재판부에 남세진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예,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의 이상한 기각 행렬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씀 주신 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더라면 구속됐다면 그 이후에 심우정 그다음에 맞아요. 이완규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삼청동 안가 모임 4인방. 그게 핵심인데. 그날 무슨 얘기를 네, 했는가, 네. 그날 뭘 모의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못 들어갔어요.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법원이 이종섭을 비롯해서 수사회합도 다 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장 세경 기각이 특검팀도. 너무 심각하다. 맞습니다. 임성근 하나 받아주고 다 나머지 풀어줬기 싹 다 때문에 풀어줬어요. 그리고 박성재는 왜 영장 재청구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검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한따구로 빨리 했는데. 재청구를 할 해야죠. 거라고 이거는 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도 덜 분발해야 되고 예. 지금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정말 국민들의 신뢰 영원히 못 얻습니다.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그러니까요. 남았네요. 네. 오늘 며칠이야? 11월 2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딱 3일이네, 3일. 오늘 11월 3일이에요? 네, 오늘 어제가 벌써 2일이었구나. 네. 이렇게 날짜가 시간이 빨리 가네. 딱 한 달이네요. 딱한 달, 네. 12월 3일까지 딱 한 달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지금 이거 12.3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나고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법원이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이게 내란이라는 게 축적된 판례도 없고 본인들이 했던 실무에서 완전 논외였고 교과서에서만 보는 건데 이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댄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도 질서 유지라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거기 법무부 심야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도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원만 아니라고 해서 사법부가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니까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게 기사로 남아 있어요. 이런 인식이니까 이런 역사 인식이란 게 왜냐하면 사법이라는 것도 역사 위에 기반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정체가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특검도 수사 영장 재청구한다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에 정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근데 이게요 겁니다. 재판 소원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법의 두 축인 네. 대법원과 헌재가 보였던 태도가 너무나도 극명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을 했고 내란을 인정을 했고요. 대법원은 조이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인데 이 조이대 체제에서 내란의 밤에도 이게 합법적일 수가 있다? 네. 그럼 어떻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0% 그러니까요. 불법인데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합법적이면은 뭐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내란을 정리해가는 과정마다 조이대가 심어놓은 이 영장 판사들이나 이 지금 조이대 라인들이 사실상 이 내란 정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네. 아니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이 맞는 말씀하셨잖아요. 신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은 신뢰로 답을 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독립이라는 말로 답을 하느냐? 이거 엉뚱한 얘기 아니냐? 네. 독립은 독립대로 우리가 하고. 지키는 거고, 네. 아주 불신하고 있고 의심의 지금 조각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으면은 아 그게 아니야. 내지는 아 그래 의심이 돼? 그럼 우리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담보할게. 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사법부지. 지금도 조이대 체제에서는요, 이거 갖다 쓸 수가 없는 사법부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지금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시일야 방송대국을 쓰고 있어요. 예? 조희대, 목이 아프요. 조희대 문제, 네. 그다음에 지규현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각합니다. 목이 아프지만 계속 얘기해. 아니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그래도 이번에 좀 효능감을 느낀 거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취재편의점 나와서 예. 그 재판중지법으로 부르면 안 된다. 네, 이거 예. 조의대 사단들이기 그치, 때문에 네. 조의대 사단 봉쇄법, 어. 정치판사 차단법을 불러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어제 국정법.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안전법으로 안전법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예. 이 정도까지 와서 저는 조금 국정안전법도 너무 세련됐고 예. 조의대 봉쇄법이에요 제가 볼 조의대 때는. 봉쇄법. 예. 왜냐면 정치 판사들이 지금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 내란을 정리하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네. 제가 에이펙에 가 있는 사이에 재판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2번이나. 예, 2번이나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의원들 끌어내라고 시켰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네, 없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김건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러니까 저 일단 장 변호사님. 평가를 넘어서 왜 나왔는지 상당히 그렇죠.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빵에 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주요하게 증인신문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본인 평생 검사로 살았잖아요. 법조인으로 살았잖아요. 예. 내 항변은 어쨌든 세게 해야 되겠다. 이걸 실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일부에서는 변호인들이 너무 사건을 망치니까 나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경향신문이 취재해서 쓴 걸 보니까 일단 변호인들이 계속 나오라고 설득을 했고 왜냐면 안 나왔는데 중형을 선고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야 네가 안 나와서 너 방어권 스스로 포기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야라는 명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을 헌재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은 차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완전 수족처럼 부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나가가지고 눈 부라리면서 해서 증언을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거나 본인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비겁하게. 본인 이 상황 속에서 국민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기사 보면 특검에도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네. 김건희 특검에도. 이것도 전략적이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든 뭐든 안중에도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가서도 김건희 몰랐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래야 이게 악의가 맞거든요. 본인 로직에는. 지금 그 반격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비슷하게 이제 세 가지 설이에요. 윤석열이 왜 재판을 갑자기 기어 나왔을까? 첫 번째가 이제 심심설이죠. 심심설? 심심해서 바람 쐬러 나왔다. 답답해서 마실 나왔다. 일설. 그리고 두 번째 설이 압박설. 압박설. 곽종근하고 김성우는 내가 가서 한번 또 해야 되겠어. 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압박하러 나왔다. 네. 뭐 이건 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요 정도. 박종근 사령관이 면전에 대고 문제 뭐 제기하셨는데 면전에서 그냥 들이받았으니까 뭐 통한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가 진짜 뭐 그런 지시하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그 세 번째가 이제 생존설인데 그 영어로 이제 서바이브설이죠. 서바이브. 생존설. 서바이브 좋아해. 윤석열이 서바이브 생존. 좋아하니까 서바이브 이제 서바이브 하려고 나왔다는 건데 저도 이 서바이브설을 가장 높게 봅니다. 지 살려 나온 거예요. 지 살려고. 지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야 사형과 무기징역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 어떤 근데 이제야 그게 동아줄이라도 현타가 온 거야. 그런 거. 세상에. 예, 그래서 동아줄이라도 잡아야겠다 했고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서바이브설을 촉진시킨 데에는 전 이진관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저는 가장 주요했다고 봅니다. 탁월했습니다. 진짜 탁월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게 원래는 구속 재판이 빠른 거예요. 6개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고 구속 재판은 또 재판 잡기가 쉽거든요. 불구속 재판은 길어집니다. 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늘어지는데 지금 거꾸로 되잖아요. 네. 이진관 재판장이 불구속 재판을 한독수 하고 있는데 공소장 바꾸고 그 주요임무 수행자로 하고 그리고 재판도 빨리 해서 우리는 11월까지 끝내고 다른 재판 다 신경 안 쓴다. 우리가 그냥 판결 먼저 내린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래도 역사의식이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사법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진관 재판장이 훌륭한 판사죠. 훌륭한 판사예요. 정말 이 사법부 조의대 체제에서 그런 얘기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덕수 재판까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직위원 재판을 빨리 내든지 아니면 직위원 재판도 나중에 내더라도 아예 본인이 안 나갔을 때는 천하의 직위원도 거의 무슨 뭐 레크레이션 MC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MC 보는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참여연대 민변 간사 활동가들이 와서 해줬어요. 무슨 레크레이션 하듯이. 놀러 온 거. 자 말씀하시고요. 자 이쪽 아유, 좋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네 막 이래요. 변호사님들 보니까 아유 김홍희 변호사님 피곤하시죠? 네 마음이 약해지네. 아유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뭐
장난하는 뭡니까 것도 이게 아니고. 지규현 판사 그 진행에 대해서 진짜 그 쇼 두 오락프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두 그 활동가들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한심해. 안 되겠네. 안 그래서 되겠어. 저는 그 천하의 지기현도 윤석열이가 아예 안 나오고 배짱으로 나올 때는 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명분 쌓기 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서바이브설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살려고. 결국에 막판까지 지살려고 네. 그게 맞아요.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예, 예.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예, 오늘도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대통령을- 속보가 지금 뜨는 거예요. 오늘도 일본 전에. 나왔어요? 저는 네.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 곽종근에 대한 증인 신문이 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예, 예. 자기가 봤을 땐 너무너무 중요하고 탄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곽종근의 예, 끌어내라고 했다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예. YTN TV를 보고 있고 본회의장을 비추는데 나한테 의원들 끌어내란 취지의 명령이 있었다. 네. 그거를 탄핵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최험잔 자기니까 예.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래서 오늘 나올 반드시 것이다 했는데 곽종근의 진술을 꺾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그러니까요. 입장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또 시킨 거 나온 아니다. 거예요. 너무 야비한 야비하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기적인 사람, 근데 이거는 너무 사사로움도 너무 이건 과한 게 윤석열은 그래도 국가 지도자, 대통령 자리에 그러니까요.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범죄를 시켜놓고 그 책임을 또 하급자한테 전가시키는 모습. 그리고 특검팀에서 김건희라고 원래 불러요 법정에서는. 그럼요. 자기도 그렇게 불렀을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자기 아니, 피고인 일이니까 김건희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불러요. 그리고 꼭 재판의 당사자 아니더라도 그냥 신인규, 네. 뭐 장현민 그치, 이게 뭐 부르는 변호사 거예요, 이렇게 법정에서는. 하지 네. 않지. 근데 그쵸. 그걸 가지고서 여사 안 붙였다고 서운하다고 투정을 부리면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이거 정말 윤석열다움을 그대로 보여줬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여사 얘기를 에이펙 현장에서 그 기사 상세하게 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 속보 한 줄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끝났다. 끝났다. 예, 윤석열은 더 이상 모든 국민들이 예, 소위 예. 얘기해서 그 윤어게인 하는 저희가 뭐 아침에 보도해드린 그 자유대학류의 어떤 이 소수의 극우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한테는 절대 소고할 수 없겠다. 완전히. 세상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그죠? 네. 재판을 받고 검찰총장까지 있으면 지낸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최소한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지. 저기서 사실 자기 부인한테 여사 소리 안 했다고 저렇게 짜증을 아니 내고 이게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이랬으면 그런가 하는데 김건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특검이. 영부인 김건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부인 김건희가 뭐냐?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렇게 왜 하라고 한 거예요. 여사님이라고 하라고 하지. 여사 아유, 이건 하마 진짜. 거의 여왕님. 여왕님.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맞습니다. 대충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유경옥 행정관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사실 이 사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컨테이너 박스 네. 한 동을 어디론가 가져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모형 금관에 버금가는 그러니까요. 각종 뇌물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사유서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지금 유경옥은 신병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유경옥 같은 사람은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지금 신병 확보로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참 김건희 특검의 이 수사 방식에 조금은 좀 네.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많은 뇌물들을 받아냈기 때문에 매간매직 형태로 뭐 금거북이도 있을 거고 예. 거기에는 뭐 세안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 받아먹은 것들이 질비하게 보석류들이 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최근에도 지금 그 뭐 어자에 앉았냐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그 수장고라 수장고를 들어갔어요. 수장고에 지금 문 따고 들어간 게 가장 지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니, 아무나 못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들어가냐. 그러면 뭔가 네. 김건희의 인식은 예.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수장고도 예. 자기 창고라고 거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그걸 가지고 어떤 무슨 뭐 박람회나 뭘 해서 자기가 이권을 취하든지 예. 아니면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물건 갖고 나왔을지도 어떻게 알 일입니까? 예. 장부 조작은 뭐 조작 전문인데 음. 항상 조작 전문이잖아요. 학력, 허위 이력, 뭐 노선도 조작하고 주가 노선도- 조작하고 조작은 뭐 뭐. 조작의 달인이에요. 선수, 네. 조작의 선수. 선수죠. 예. 그러면은 그 출입 대장도 위조 조작을 했는데 그 대장 그 우리 유물들 그거 왜 빼돌리고서 조작 충분히 가능하죠. 그건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출입에는 그 관계자들이 기록에 남기지 않았대요. 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것도 왔다 문제네. 갔다라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왜 안 남길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네. 수장고를 들어가긴 했는데 그 수장고 안에 있는 물품들을 빼내서 이를테면은 관저라든가 그렇죠. 대통령실에 뭐 전시를 예. 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그게 그래서 수장고가- 이번 주에 제가 문체위 확인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수장고가 습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손상되니까. 그러겠지. 보존이 미술 돼야 작전이 되니까. 그렇죠. 보존이 중요하죠. 딱 유일하게 원형 하나씩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거를 갖다가 아무나 따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예. 그 이후에 그 목적을 우리가 밝혀서 이거는 뭐 저 빼돌리려고 했는지 음. 아니면은 뭐 용산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지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절차대로 안 하면 다 위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거론하면서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국격이든 뭐 미래든 국정 운영이든 하등 머릿속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끌어내고 민주당을 격파해서 박살내겠다라는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수권 세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법원에 있었으니까 잘 알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유동규 양형사유를 보니까 성남시 수뇌부랑의 모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너 혼자 한 건 아니다. 양형사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판사가 본인의 어떤 인상평으로도 양형을 깎아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남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 재판부가 설시했느냐.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산당 같은 새끼. 막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보도가 다 됐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을 해서 한 거예요. 이득을 막 못 갖고 가게 하려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시장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중에 뭘 할지 모르니까 우리 이익을 어떤 게 되더라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종의 계획을 세워서 이 판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 유죄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재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인가요? 예. 설사 100번 양보해서 유죄 취지로 나와도 재판정에 서는 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설시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격과 직결이 돼 있는 자리예요. 예. 그 사람의 한 시간은 일반 아무리 선출직공무원도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일정이란 게 너무 대한민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그냥 이거 계기로 이 내용이야 어떻게든 호도하면 된다. 막 딱 한 줄 천착해가면서 네.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 못해요. 무서워서라도 선택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나경원 의원은 GPU 26만 장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과야? 성과를 위조했고 도둑질한 거다. 이거 도대체 이 원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이럽니까 이분들 진짜 어떻게 근데 보세요? 더 저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냥 종말 돼버리게. 네, 놔두세요. 보수의 종말 다시 예, 생각나네. 그냥 저렇게 가야 신인규 변호사 작품. 예, 종말이 보수의 종말. 이제는 말기다. 말기다. 네, 말기까지 왔어요. 종말의 말기다. 종말의 말기. 진짜 한심하다라는 평가할 값어치가 생각이 좀 없는 사람들 드는데 같고. 그래서 무슨 재판? 예. 그러니까 재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지금 잘 보시면 문제를 제공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사람들을 타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네. 아니 지금 재판중지법 저는 이거 조의대 봉쇄법이라고 부르자고 하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 아닙니다. 그게 제일 사실은. 깔끔하다. 조의대 예, 봉- 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개정안. 이거 네. 조의대 봉쇄법. 네. 조의대 봉쇄법이 왜 나왔습니까? 아니 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오늘도 장동혁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어 장동혁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장동혁도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때려놓고 아프다고 소리 내니까 왜 아프냐고 좀 따지는 격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자중하면 재판중지법, 이 조의대 봉쇄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타박하는 프레임을 짜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이 레거시 언론들. 이거 저는 문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고등법원에서 재판 추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네. 서울 고등법원의 예. 판사님들이 예. 그리고 내지는 1심 법원의 재판장들이 이거 헌법 84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재판 못해 네. 중지했어. 맞아요. 그들이 헌법을 해석해가지고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장동혁이 왜 흔듭니까? 그거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니 자기가 지금 사법부의 결정, 그럼 고등법원 판사 아닙니까? 아니, 판사가 결단한 거를 왜 자기가 아무 근거 없이 정쟁적인 의도로 왜 판사들을 또 흔들면서 사법의 독립을 또 조의대에만 독립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의대만 지켜줘야 돼요? 이 선택적인 궤변을 네.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격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또 국격을 깎아내리려고 전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자꾸 그 재판 받고 있으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럼 저는 반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한동훈 대선 주자들 있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한동훈도 지금 고발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기소를 해요 그냥. 기소를 해서 네. 기소당한 사람은 그러면은 대선 나가면 안 되고 재판 중이니까 대통령 돼도 재판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그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장동혁이나 한동훈도 이재명 검찰 하에서 예. 다 기소해가지고 재판 그 대선 못 나가게 예. 그들의 논리대로 예.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어. 그럼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맞아요. 본인들이 안 받아들일 논리를 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했던 거는 왜 받아들이라고 저렇게 목청을 높이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꾸 저렇게 가면은 한동훈 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장동혁 대표나 저는 저런 분들도 그러면 고소고발 다 들어갔을 때 그럼 검찰이 기소하고 네. 기소 당하면은 그것만으로 그럼 정치하면 안 되는 거냐. 네. 전 그거 역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사실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네. 계속 이어가려는 행태를 네. 여전히 보이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마지막 하나는 네. 장동혁 대표는 그 보석 사건 있잖아요. 네네. 2011년도에 그거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네. 야, 조선일보가 빠르긴 빠르네요. 저희 요 앞 코너에 네. 지금 저 조원철 법제처장 나오셨는데 요거 기사 좀 띄워 주십시오. 조원철 법제처장 친여 유튜브 나와 이 혐의 관련 황당할 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조선일보 기자 보고 계십니까? 예, 친여 아니고요. 친민주, 친평등. 예. 그리고 다 떠나서 저희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 프레임을 넣어서 기사 보도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레테르를 붙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별칭을 붙여드리자면 헌법수호 TV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TV. 헌법수호 TV. 아이 네, 좋네. 헌법수호 TV. 헌법수호. 네, 그럼 맞습니다. 저쪽은 이제 헌법을 안 수호하는 TV겠죠. 헌법 안수호. 반수호. 헌법 반수호. 헌법 수호에 네. 반대하는 반수호.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뭐 조의대 봉쇄법으로 저는 네.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인 제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저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럼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이 기소했을 때 본인들 정계 은퇴할 것인지 저 그 부분을 역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네. 어쨌든 참 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저희들이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사실 그대로 보도할 것은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라는 큰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찍어 누르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는 좀 이제는 끝내야 예, 돼요. 끝내야 이제는 돼. 진짜 국민들이 수준이 너무너무 높은데 그 국민의힘만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나경원 의원 SNS 글도 제작진이 올려주셨는데 네. 왜 이 기업들의 성과를 민주당이 가로채려고 하냐. 그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가로챈 성과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실인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매몰돼 있으니까. 이런 정치인들 이제는 설 곳을 잃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아니 그리고 젠슨 황은 지금 26만 장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 어제 한국 헌정 영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분짜리가. 맞아요. 저도 다 봤거든요. 이제 네. 한국어로 해서 이제 밑에 영어 맞아요. 자막이 걸려 있던데 그거 보면 엔비디아가 삼성이나 무슨 네이버나 네. 어디 SK나 거기에다가 고맙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이거 전략 맞습니다. 자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젠슨 황이 이거를 이재명 분명히 대통령 해야 만난 돼요. 거죠. 예, 이게 무슨 삼성과 기업 간의 일이 SK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와 삼성, SK가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엔비디아와 대한민국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마치 무슨 아이고 뭐그 그러니까 기업 거를 왜 가로채냐지 이런 식으로 이런 프레임을 식의 짜는 프레임을 거예요. 짜는데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예. 거예요, 그거는 무식.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상이나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컨텍스트, 그러니까 아이고.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거나 그 정확하게 일부러. 문맥을 보지 않으면서 이거를
뒷공작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마디로 나- 위조나 매우 나쁘다. 조작은 김건희가 잘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아직도 윤석열 향수 속에 네. 조작과 위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김건희 처벌받는 거고 네. 지금의 상황은 뭐 성과를 부풀렸다 그 말도 안 맞습니다. 네. 성과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역사적인 AI 3대 강국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음흠. 저런 식의 깎아내리기로만 가가지고는 정치 못하죠.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국제사회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G7으로 다가가고 있으면 그건 성과대로 하고 자기들도 열심히 맞습니다. 해서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맞아요. 그런 정치를 해서 정면승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력이 안 그냥 되니까. 진짜 끊임없이 능력이 안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네. 이게 문제요 저게 문제요 하면서 타박하고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G7 네. AI는 3등이라니까요. 3등. 세계 3등. 세계 3위. 영국과 이제 다퉈요. 세계 네. 3등. 좀 세계 그런 거를 좀 3위. 찾아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서 멘트를 내야지. 공부합시다. 그렇게 예, 뭐 위조 얘기를 하면 김건희밖에 생각 더 납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진짜. 게임 산업협회 그거 왜 위조했어요, 그거? 왜 그러니까. 경력 조작했어요? 맞아. 그러네. 예? 그것도 주가 조작 있었네. 왜 했고 예. 노선 조작 왜 했어요? 예. 경력 조작, 학력 조작, 예. 예? 주가 조작. 예. 조작의 달인이에요 지금. 그때는 침묵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진짜 위조 이제 와서. 조작이라고 근데 하는데 지금은 진짜 조작도 아닌 거는 정확히 조작이라고 저렇게 프레임 갖다 씌우면 저 윤석열이가 하던 짓 아닙니까? 아무나 아. 그냥 갖다가 범죄자 만들어버리고 그 아직도 윤석열의 피가 나경원 안에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저거는. 한 식구도 아닌데 심하고. 왜 그런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1시 3분 지나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배용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경 MBN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의 장대환 회장 배우자 정모 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 정지 해결 청탁 요거를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김건희 씨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대법원장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요것만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짧게 보면 네. 조이대 휴대폰 바꿨는지만 저는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여기 만약에 중요하다고 휴대폰 생각해요. 바꿨으면은요. 이거는 직연이야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전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김건희한테 청탁해서 결국에는 사법부에다가 압박을 넣는 이 구조로서 이제 뇌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금도 신뢰를 잃었고 이런 지금 끝없는 의혹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짓거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워딩이 너무 놀랍고요. 이게 김건희한테 얘기해뒀다가 이 어떤 행정부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처분부터 해가지고 법원 단계에 있었던 건데 김건희를 최소한 이배용 씨의 인식에 따르면 김건희를 경유하면 뭔가 사법부도 통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저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야, 김건희의 그 영향력. 마수의 네. 끝은 어디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워딩이 참고로 직위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윤석열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이미 구치소 그렇죠. 접견록에 다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다 파봐야 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이 옳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조희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선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내란의 벽을 쉽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과거에는 이게 좀 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분들도 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유상종이다. 네, 참으로 답답한데요. 여하튼 에이펙의 좋은 성과, 외교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박진영로 취재했거든요. 박진영 씨 얘기해 주세요. 오. 그 괜찮아요. 되잖아요. 오늘 약간 뒤에 들어가니까 얘기해 그래 주세요. 오늘 뒤에 듣고 들어가요? 들어갈게요. 에이펙 저기 예, 다른 예, 방송 예, 가셔야 예.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제가 정치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게 그 중국에 가서 그 공연을 할 수 하게 있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맞아요. 알려진 거예요.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 이재명 대통령, 시주석, 그다음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한한령 해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K문화 진출에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된다라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대중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게 성급한 판단이고 이거를 한한령 해제 신호로 보는 데에 대해서 좀 무리하다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반박 입장문을 낸 겁니다. 신중한 입장을 그렇습니다. 거네요. 신중한 입장을 낸 건데요. 대중문화위원회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성급하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잘 되던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사실 헤드 테이블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찬을 하면 이렇게 그 테이블이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제 그 테이블에 그 이제 그 고위 당국자가 박진영 씨를 이제 모시고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 이렇다면 좀 알아보시라라고 정도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성사가 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K-팝 아이돌 회사들이 북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철수를 했어요. 코로나 때. 그런데 유일하게 딱 남아있는 회사가 JYP입니다. JYP 구나. 다른 회사들은 다 철수했는데 유독 박진영 씨의 JYP 기획은 그 북경에 7, 8, 9 문화 구역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북경에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공장들을 다 떨어내고 그 지역을 문화 구역으로 만들었고 그 구역에 그 JY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 가능성이 완성되는 단계로 갈 때까지 정치인들께서는 조금 좀 신중한 너무 태도. 급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좀 지금보다는 좀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근데 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밥 지을 때도 중간에 자꾸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서로 설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도 자신의 그런 어필이나 뭐 정보를 가지고 하고 싶겠지만 정말 외교 문제나 이 민감한 부분들은 정말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이 되는 게 일이 중요하다. 되게 만들어야죠. 네,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끝내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북경에서 K-팝 공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 도장 다 찍고 되고 나서 나중에 그때 사실 그랬다. 그래, 그게 더 더 멋있어요, 그게 더 멋있어요. 아니, 솔직히 더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더 멋있어요, 정치인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요한 소식 있나요? 예. 뭡니까? 예, 잠깐만요. 끝내야 되는데 자꾸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네. 예. 네.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수형 번호 2961번 권성동 첫 재판에 직업이 뭡니까?라고 묻자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